네, 진사로입니다. 58회 한능검 기본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가소재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교육과 제사를 함께 담당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뭐 영주, 논산, 안동, 정읍, 뭐 대구, 경주, 장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육과 제사를 함께 담당했다는 데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성균관 같은 교육기관이 있어요. 근데 뭐 성균관은 당연히 지금 서울에 있고 지금 보면은 지방에 있는 것들을 표시해 놨죠. 자, 요거는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했던 지방 교육기관 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요거는 그 사림들이 세웠어요. 사림이 설립한, 그러니까 이제 사립교육기관이에요. 말 그대로 공립교육기관 향교입니다. 이제 공립교육기관이고, 이제 서원은 사림이 설립한 사립교육기관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몇 지역이 있는데, 특히나 요 안동, 요 지역은 이제 대표적으로 도산서원, 요게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 지금 몇 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그 옛날 고려시대 때는 명학소였던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인데, 이 지역에도 그 망이망소이가 사셨던 지역 근처에 그 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들에도 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그 43개만 남기고 다 이제 철폐를 했는데, 이제 그때 그 남겼던 서원들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서원은 1번이 정답이고, 이 향교는 공립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나 훈도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던 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성균관은 이제 기능은 서원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지금 뭐 거기 서울 가면 성균관대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소재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갈게요. 밑줄근 의병장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임진왜란 당시 자신의 고향 의령에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일본군에 맞서서 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솔력이 강하고 애국심과 신찰력이 뛰어났다 해가지고 붉은 옷을 입고 많은 일본군을 무찔러서 홍의장군이라고 불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임진왜란 때 의병장,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선지를 보면 요 네 분이 전부 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홍의장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공부하셨던 분은 정암진 전투, 뭐 이런 거에서 알 수도 있겠죠. 자, 이 홍의장군은 바로 곽재우 장군을 뜻합니다. 정답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요 조헌, 고경명, 정문부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이분 중에서도 홍의장군이라고 불린 분은 곽재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비범하네요. 보니까 답안지에 왕을 비판한 내용이 있어서 합격이 취소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 왕이 누군가요? 선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조의 그 독특한 성격상 이게 왕을 비판한 게 아닌데, 이제 이거 나 비판한 거다라고 이렇게 그 선조가 트집을 잡아서 합격을 취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갑자기 이거는 뭐 정확히는 사실 제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게 선조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진짜 왕을 비판한 내용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자, 어쨌든 요 곽재우 장군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간혹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북관대첩이라고 있어요. 북관대첩. 요거 관련된 분이 바로 이 정문부 장군입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23번 갈게요. 밑줄근 이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청성령을 지나느냐, 초하구는 어디쯤인가, 북풍도 차기도 차다,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그 누가 내 행세 그려내어 임계진대 드릴까 라는 시조죠. 자,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한 뒤 복림대군이 청해 볼모로 끌려가며 지었다. 자, 그럼 이 전쟁 뭐 바로 나오죠. 병자호란입니다. 자, 병자호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다. 옳은 걸 찾아라라는 문제예요. 이 병자호란이라는 거 알기가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선지도 사실 3점짜리로 보기는 조금 쉽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때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강화도로 이제 피신하려고 하죠. 그 전에 정묘호란 때도 그랬으니까. 근데 청나라가 그거를 미리 알고서 아예 선발대를 빠른 속도로 보내서 강화도로 가는 길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조가 급하게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이제 항전을 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47일간 항전하지만 결국은 항복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이때 이제 복림대군 뭐 그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랑 이제 청해 볼모로 끌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항전한 거는 병인양요. 그 다음에 김윤우가 적장 살리타를 사살했다. 요거는 이제 처인성 전투죠.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은 임진왜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가는 본래 외적 침입에 대비하고자 설치한 임시 군사의 기구였으나 양난을 계기로 국방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가 되었습니다. 의정부 6조가 유명무실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바로 알아야 되죠. 비변사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자, 이게 그 임시 군사의 기구, 이게 삼포외란 이게 중종 때예요. 중종 때. 이때 처음으로 임시기구로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을묘외변, 이게 이제 명종 때인데 이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상설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이라고 표현했죠. 이제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국정총괄, 그 다음에 세도정치 시기, 순조 이후 헌종 철종 요 세도정치 시기에는 이 비변사를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이제 틀어줘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 정치적인 문란, 그게 이 비변사를 통제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도 가문들이 이 비변사를 틀어쥐고서 뭐 매간매직 같은 그런 부정부패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가서 흥선대원군 때 요 시기에 혁파되죠. 비변사가 정답이고요. 자, 사원부는 사관원하고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고, 특히 이제 그 사원부와 사관원은 오품위와 관리들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기도 했어요. 이 사원부는 그 감찰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하들을 주로 이제 신하 및 지방 뭐 수령들을 감찰했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의금부는 국왕의 직속기구로 그 반역죄와 강상죄 같은 중죄인들을 처결할 때 이제 요 의금부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홍문관 말씀드렸듯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3사죠. 그리고 이 홍문관은 그 경연 및 학문 연구를 담당했던 그런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가겠습니다. 밑줄군 제도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양민의 부담을 덜고자 군포를 절반으로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부족할 군포를 배울 방도를 논의해야 하는가? 어장세나 소금세 등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군포를 절반으로 줄인다. 바로 균역법이죠. 그럼 이분 누굽니까? 영조입니다. 현재 영조하면은 그 워낙 그 영화 사도였나요? 거기 송강호 배우님이 딱 떠올라요.
영조 균역법 시행한 왕이다라고 돼 있고, 여기 이제 어장세 소금세가 나왔는데 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박세, 이제 어장세, 소금세, 선박세 이런 걸로 보충을 했고, 또 한 가지가 그 결작, 지주들에게 결작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선무군관포, 이제 이런 명예 군관직을 만들어서 이 선무군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에게는 1년에 뭐 이렇게 포를 한 필씩 걷었다, 이런 것들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균역법을 통한 세수 부족을 메우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박물관에서는 추사체를 창안하여 서예의 세지평을 연 추사선생 김정희입니다. 정답. 그래서 2번이죠. 자, 근데 여기 김정희 선생에 대해서 추사체만 나와 있지만 두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세안도, 이 김정희 선생의 그림 중에 세안도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대나무 하나가 다른 대나무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 표현된 그림이다, 이렇게. 대나무 아니죠, 소나무일 거예요. 이게 다른 나무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를 표현한 그림이 이제 세안도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뭐냐면 이분이 하셨던 게 이제 그 금속과학록이라는 그 책에서 그 북한산 비석을, 북한산 비를 진흥왕의 순수비다 라고 고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산에 서 있던 비석이 뭔지 잘 몰랐는데, 이분이 이제 본인의 뛰어난 금속학, 이 학문 능력을 동원해서 이거는 신라시대의 진흥왕이 이 지역을 둘러볼 때 세웠던 비석이다 라고 고증을 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이 허목 같은 경우에는 남인이에요. 뭐 예송 같은데 참여하셨던 그런 분이고, 이 송시열, 요 우암 송시열 선생인데, 이분은 이제 서인 그리고 노론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요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분이 주로 활동하셨던 때가 이제 뭐 효종이나 현종, 숙종 이 시기예요. 근데 요분의 대표적인 게 이제 북벌론을 주장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이 뭐 허목, 이분도 북벌론하고 관련이 있어요. 허목, 윤유, 송시열 이런 분들이 북벌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분이 이제 뭐 서인 쪽이니까 그 살림의 거두? 이게 이 살림이라는 게 벼슬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그 붕당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인이고 나중에 이제 노론으로 갈라지는데, 그때 이 각각의 붕당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분이 당대에는 송시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환국 중에서도 경기갑의 기사왕국 때 돌아가십니다. 이제 사사, 숙종의 눈밖에 나가지고 이제 기사왕국 때 서인이 몰락을 하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송시열 학자가 그 숙종으로부터 이제 사약을 명받고 돌아가시게 됐다. 요거는 참고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제가 대전 살잖아요. 이 대전 지역에 이 송시열 선생에 관련된 그 기념공원 및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이분의 뭐 행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 밑줄 그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번 사건에 가담한 이유가 있나요? 해가지고 유계춘이라는 분이네요. 백낙신이 경상우병사로 있을 때 백성에게 마구잡이로 세금을 걷었다. 자,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백낙신의 탐악으로 인해서 유계춘을 비롯한 몰락 양반들이 주도하여 일으켰던 민중봉기, 바로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진주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진주 뭐 주변 지역 끝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만큼 이 당시에 그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이유는 단연컨대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보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만큼 그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세도 정치 시기죠. 삼정이 문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안핵사 박규수가 조사한 결과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게 나와서 삼정이정청이 설치가 되죠. 정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다만 이 삼정 이게 철종식인데 세도 정치가 극심했던 시기죠. 이 철종도 세도 가문들이 그냥 강화도에 있던 사람 뽑아가지고 왕시킨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왕권은 추락해 있을 대로 추락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 삼정이정청 기능 못합니다. 자,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하였다. 이건 이제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거죠. 이 남접과 북접이 연합한 이후에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면서 이 농민운동이 좌절됩니다. 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일어났다. 갑신정변입니다. 청군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납치되었다. 요거는 이모군란이에요. 이때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집권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때 민씨 세력들, 그 명성황후는 장호원으로 피신하고 민씨 세력들이 이제 몰래 뒤로 숨어가지고 청나라에다가 SOS 진압해 주세요. 아, 근데 이거는 그 군인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이게 군인들이 그냥 뜬금없이 난을 일으킨 게 아니라 월급을 1, 2년 이상 못 받아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기다가 이제 별기군하고 차별받으니까 이래서 이제 난을 일으킨 거니까 이런 군인들하고 협상을 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협상 얘기는 필요 없고 그냥 청나라에 SOS 막아주세요. 진압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그냥 남대문 앞에 포 세워놓고 저 미아리 쪽에다 빠빠방 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구식군인들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흥분했죠. 그러면서 이제 진압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일시적으로 집권했던 흥선대원군까지 자기네가 잡아가지고 텐진으로 납치를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갑신정변 시기에 이 그 급진 개화파들이 그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14개조의 첫 번째 항목에다가 흥선대원군을 보내달라라고 한 거예요. 제가 좀 진짜로 흥분했네요, 갑자기. 이때 그 흥선대원군 쪽 입장에 너무 이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이모군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8번 갈게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은 감자 팝니까? 그럼요. 고구마도 팝니다. 감자 고구마 있죠? 상평통보 환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시기는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여기 보면 뭐 이게 고추 같은데 이런 것도 쌓여있고 호박 같죠? 자, 지금 이게 왜 조선 후기냐면 상품 작물이잖아요. 자, 감자, 고구마 이런 사실 근데 죄송한데 이 감자, 고구마는 사실 상품 작물이라기보단 구황 작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 작물은 뭐 이제 담배라든지 인삼, 채소. 이 감자, 고구마는 구황작물입니다. 죄송해요. 담배, 인삼, 채소, 고추.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작물에 해당하고 어쨌든 이거는 조선 후기예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정답은 뭐 금방 나오죠. 판소리 공연을 구경하는 농민. 요 3번이 정답입니다. 요거 이제 서민문화의 발달. 이제 벼농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감자, 고구마, 이 구황작물 말고요. 이 담배, 인삼, 채소, 고추 같은 이런 상품 작물을 팔아도 돈이 잘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이때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상품 작물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번 상인들도 나왔고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분홍들도 생기게 돼요. 한편으로는 이제 광산의 개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면서 덕대 같은 사람들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그 농민층들이 많이 분화를 해요. 분홍들이 생기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이 되니까 이제 넓은 땅을 경작할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도태된 농민들은 광산의 임노동자로 전락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그런 변동이 좀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 중에도 부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이제 먹고 살기에 풍족해진 부자들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게 이제 서민 문화의 발달로 이어졌죠. 뭐 민화라든지 판소리 공연, 한글 소설의 발전, 이런 거는 서민 문화의 발달이고, 그 다음에 중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사의 조직, 위양문학 같은 게 중인들의 그 문화 발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볼게요. 국자감에 입학한 학생은 고려시대, 8관에도 고려시대죠. 삼별초의 일원으로 훈련하는 군인 역시 고려시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히 삼별초는 그 최씨 무신 정권이 이제 야별초를 기반으로 해서 키웠던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나중에 이제 그 원 간섭기가 시작이 될 때, 그때 이제 삼별초는 항쟁을 벌이죠. 강화도에서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로 이어지는 이런 항쟁을 벌이게 됩니다. 29번. 자, 밑줄 그은 조약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은 운요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개항을 강요하여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장소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연무당 예터죠. 저 여기 가봤습니다. 그 강화도 한복판에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있죠. 바로 3번 강화도 조약입니다. 물론 여기서 운요 사건을 빌미로 했다. 그 다음에 개항을 강요하여 조선과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게 해서 이게 강화도 조약인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강화읍내 근처에 요 연무당 예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처럼 이렇게 이제 현판이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고, 이 그 강화도 읍내에 보면은 이제 요 연무당 예터뿐만이 아니라 그 고려 궁지, 그러니까는 강화도가 임시수도였던 때의 고려 있죠. 그때 궁이 있었던 지역도 이제 지금 강화 읍내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강화도 자체의 지역적인 그 강화 성당도 굉장히 지역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강화도는 그냥 그 주변에 뭐 광성보도 있고 정족산성부터 해가지고 뭐 병인양요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신미양요 관련된 부분, 막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뭐 이규보 시인의 그 관련된 기념관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 강화도는 그냥 섬 하나 전체가 다 역사 유적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끝난 다음에 체결이 된 거죠.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했던 조약. 정미칠조약은 한일 신협약하고 같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차관정치 및 군대 해산. 자, 이 제물포 조약은 그 이모군란 끝난 후에 맺은 조약이에요. 역시 일본에게 그 공사관 관련된 거 배상하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에 일본 군인들이 주둔하는 걸 허용했던 게 바로 이 제물포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가야죠. 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면함이라는 호를 가신 분인데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 항거하여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라는 데서 이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바로 최익현 선생이에요. 자, 이 최익현 선생이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 흥선대원군 하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흥선대원군 물러나십시오라기보다는 왕께 고종에게 이제 나이가 되셨으니 직접 정치를 하시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꾸준히 그 위정척사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적인 원리를 이제 끝까지 지키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세력들, 뭐 그런 것들을, 서양 세력들의 사상을 사악한 걸로 보고 그거를 배척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꾸준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여 목소리를 내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의병까지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태인이 전북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전주 근처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뭐 여기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키니까 이 의병들을 진압하려고 관군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의병을 일으켰지만 조선인 군대랑 싸울 수는 없다 해가지고 무기를 내려놔요. 그래서 이제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쓰시마 섬으로 유배를 가요. 대마도죠. 여기서 순국하셨어요. 이제 이 을사늑약 때 이분이 70살이 넘었어요. 연대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70살이 넘은 나이에 의병을 일으켰다가 그 혹독한 쓰시마 섬에서 유배 생활 하시다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분은 정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아닐까. 뭐 지금 뭐 현대 우리 뭐 어느 당에서도 뭐 보수, 어느 당은 진보 뭐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 보수하면은 저는 최익현 선생 이분이 진짜로 최고의 보수주의자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 위정척사 운동하고 깊이 관련되신 분인데 특히나 이분이 하셨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관련된 게 하나는 외양일체론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이게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려운 걸로 지부, 복걸, 척, 화, 의, 소. 이제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게 수교 반대. 요 상소를 올린 거를 이제 도끼를 들고 들어갔다 해가지고 지부, 복걸, 척, 화의, 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외양일체로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어차피 일본 저놈들은 서양하고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일본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일찌감치 개항을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외양일체론이 옳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자, 뭐 그렇고요. 북학의를 저술했다 박제가.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요건 이회영 선생인데 우당 이회영 선생이죠. 근데 요건 이제 신민회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시리아 방송대국을 작성했다. 당시에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 선생입니다. 요것도 이제 뭐 저분의 이름보다는 황성신문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3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